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오늘 전강 후약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참 아쉽죠. 자, 다우지수 일단 대부분 3대 지수가 상승 출발했습니다만은 하락 마감하게 된 이유. 먼저 이제 상승 출발한 이유는 이제 일본은행의 이 비둘리파적인 신호, 즉 시장이 이러하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부총재, 일본은행 부총재가 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아쉽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1.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하락세가 거의 뭐 1.5% 이상 상승 출발해서 1%가 음봉으로 보게 되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잠깐 한번 차트를 보시죠. 아마 이제 미국 증시 좀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제 이 3일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에 단기적으로 또 비중을 좀 줄인 분도 계실 것이고 줄이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이틀 전에 200일선에서 양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한번 반등,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미국 시장 결과 이렇게 3거래일째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S&P 500 지수 0.77%죠. 그 다음에 러셀 2000 지수 1.18%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 시초가 상승 출발해서 하락 마감하는 음봉, 몸통이 있는 음봉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좀 볼까요?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꼭 여러분들 이 주식 매도 잘하는 방법, 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할 때는 뭐 기술적 지표보다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 많이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매도할 때는 사실 기본적 분석, 어떤 펀더멘탈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기계적으로 기술적, 특히 이제 차트를 상당히 좀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요. 물론 이제 또 많이 빠져 있을 때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 특히 뭐 나스닥 200일선이랄지,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중시하는 S&P 500, 200 주선, 200 주선 지지할 때 또 바닥을 좀 다진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제 이제 장중에 요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만 실제 일본 야후 재팬에 한번 가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번역기 돌려보니까 일본은행의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가 이 시장이 불안정하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당분간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시장 올랐지 않습니까? 일본 증시도 니케이 225도 올랐죠. 뭐 사실상 니케이 225 보게 되면 뭐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급락을 다 저질했기 때문에. 아쉬운 건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틀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에 하락폭을 다 만회했냐? 뭐 또 그렇지 못한 시점에서 오늘 또 미국이 이 전강 후약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지만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패턴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잠시 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마이너스 5% 하락했죠. 5% 하락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가 하락하니까 반도체 등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하락세가 컸죠. 그리고 이른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엔비디아 강세 때 많이 떠올랐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뭐 실망스러운 실적에 20% 주가 급락했습니다.
반면 아마존, 애플은 다시 올랐죠. 네, 테슬라는 4.4% 하락했고요. 좀 이따 매물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5.3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략 오늘 요것만 놓고 보자면 1% 중반대 하락 한 채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원달러 환율은 NDF 크게 차이가 없고요. 1374.64원. 네, 미국 국채금리는 소폭 올랐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야후닷컴, 네, 야후파이낸스닷컴 보시죠. 근데 공포지수로 분류는 변동성 지수 VIX는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다지 많이 안 올랐죠. 0.51%. 물론 이제 일간으로 보자면 하락 출발해서 여기로 이제 양봉을 보였죠. 그러니까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오른 걸 됩니다. 실제 수치는 이제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0.5이지만 대부분의 지수가 전강 후약의 음봉 패턴이라면 변동성 지수는 몸통이 있는 양봉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자, VIX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3.96으로 끝났네요. 그 다음에 달러 여기 있죠. 이게 전에 좀 보기 좋았는데 일단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75.37달러 2.17% 올랐습니다. 반도체 ETF는 2.7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대략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가 하락했다는 점. 자, 미국의 주요 언론 보게 되면 시각이 좀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더 많은 바닥의 신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강세장, 그러니까 강세장의 어떤 신호인 황소가 흥분을 시킬 만한 어떤 더 많은 바닥에 대한 신호가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지금 센티가 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진 최근 하락에서 매수를 좀 확실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또 다음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한번 확인하겠다.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산 넘고 산이죠. 그다음에 오늘 엔비디아의 하락세 여기 있죠. 파이퍼 샌들레 애널리스트가 지금 최근에 이런 이제 엔비디아 등 기술주의 하락은 엄청난 기회다, 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세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더 때려버리죠. 그래서 원래 엔비디아가 5% 넘게 하락했고 다 반도체 주가 약세를 좀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S&P 500 매수는 애플 올랐죠. 구글, 메타 올랐고요. 구글, 아마존 올랐죠. 테슬라 하락했고 여기에 이제 SCMI 20% 넘게 빠졌죠. 유가 상승에 에너지 관련이 좀 올랐고 대체적으로 좀 혼조스럽습니다. ETF 동향 어떻습니까? 지수 빠지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도 빠졌죠. 인버스 올랐죠. 인버스만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CEO가 엔비디아 이 블랙웰 AI 칩이 2025년 초까지는 좀 출시가 좀 연기될 것이다. 한 2025년 3월에 좀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엔비디아 젠스랑 CEO는 연말 전에 블랙웰 유닛이 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SMCI 등 이런 데서는 블랙웰 출시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오늘 이것도 이제 전강 후약됐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종가는 이제 마이너스 2.4% 하락했는데 장중한 때는 5%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5%까지 오른 이유는 2022년도에 중단한 자사주 매입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좀 힌트를 얻을 게 최근 약세로 돈 수익성 실적이 좀 좋았던 기업들은 또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겁니다. 그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는 시점이 또 시장의 그 종목별로 하방을 단단하게 해주는 시점이 좀 될 수 있다. 네, 요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첫 번째 이제 이 외국인 선물 순 매매 동향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선물 등 파생 상품 시장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물 옵션, ETF, ETN 각종 파생 시장은 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미국. 그러니까 외국인 그네들이 너무 그 시스템에서 너무 잘 안다는 얘기 됩니다.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최근 이제 일단 급락이 나오게 되면 거의 ETF로 매매가 좀 집중이 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들이 특히 이제 레버리지 ETF나 아니면 인버스 ETF 많이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주 엄청나게 잘 활용을 한다는 거죠. 어제 한번 보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장 초반부터 외국인 선물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순매수 보였죠? 그래서 대략 한 11시 전후로 해서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이거 이제 캡처한 시간대는 이제 오후장이었습니다. 오후장 13시 45분까지인데, 자, 시간대별로 이 시간대를 좀 중요합니다. 이거 뭐 지금 말씀드린 건 항상 맞는 건 아닌데, 대략 11시 반에서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순매수할 때 가장 피크 시점은 10시 반에서 11시 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시 대략 한 3시 전후라고 보면 되는데 3시 전후부터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바뀌기 시작하냐? 그 시점에서 국내 기관, 특히 이제 투신이나 금투에서 ETF 때문에 선물 매수나 매도를 포지션을 그때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예를 들자면 자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계속 장초부터 선물 순매수를 쭉 보입니다. 뭐 계약수로 말하지 말고 그냥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조 원 가까이 사죠. 근데 이 기간 동에는 기간으로 어떻습니까? 선물을 계속 팔아야 됩니다. 6,500억 팔았네요. 1시 42분 기준으로.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까지는 지수도 상당히 견고하게 다 올랐죠. 코스피 코스닥 2.79, 2.5% 이렇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시 20분 동시호가 상황을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미리 한번 여기서 보라는 얘기예요. 제 3시 20분을 캡처했지만, 자, 거의 3시 전후니까 대략 여기는 이제 14시 30분 정도 기준이네요. 그러니까 14시 30분부터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갑자기,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선물 순매수가 좀 줄어들죠. 2시부터. 이 2시부터는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좀 빠르게 인지를 하려면 2시부터 이게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봐야겠죠. 그리고 2시 반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기관들이 선물을 받아칩니다. 네, 받아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거의 ETF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ETF 때문에. ETF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너무 빠삭하게 간다는 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쭉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게 되면 지수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들도 그럼 ETF 뭐 특히 이제 레버리지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선물로 이걸 이제 받쳐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기관들이 어떤 행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사게 되면 막판에 ETF 때문에 기관들이 뭐 투신이나 금투에서 선물 매수로 들어올 것이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샀다가 2시 반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기간이 들어오는 선물 매수에다가 청산을 시켜버린 겁니다.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예, 그 물량을 기간단을 싹 받아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또 애매해지게 되는 거죠. 왜? 외국인들의 영향이 크니까. 자, 보세요. 코스피, 이 시각대 코스피 1.7로, 아까 2.5에서 1.1로 확 상승폭이 확 둔화돼 버리지 않습니까? 윗골이 확 달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장 마감, 이건 3시 제가 3시 37분에 캡처한 건데요. 외국인들 선물 467로 확 줄어버리죠. 기간 선물 순매수 5천억으로 늘리고 말이죠. 근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 2,500억 선물 순매도했습니다. 기간은 8,300억 순매수했고요. 근데 시장 어떻습니까? 애매하게 빠져버렸죠. 이틀 전 월요일장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네, 월요일날 외국인들은 9,400억 순매수로 잡힙니다. 그런데 자, 외국인들이 거의 장 초반부터 쭉 팔기 시작해서 1조 5천억 순매도 보였어요. 네, 순매도 보였습니다. 순매도 선물을.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시 전후 아마 이때 이제 기억에 뭐였죠?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나서 코스피가 10% 넘게 빠졌었지 않습니까? 요때 이후에 이 기관들은 선물 순매수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매수폭을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매수를 조금 하거나 매도를 조금 하거나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랬던 외국인들이 이 서킷 브레이크 이후에 뭐 3시 전후로 해서 급격하게 선물을 순매수합니다. 저가 매수에 다쓴 거죠. 그 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빠지니까 다 인버스 ETF로 집중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선물을 사면서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도 선물을 매도할 거라고 아니까 거기다 댔고 선물 순 매도한 것을 다 청산을 시키고 막판에 매수로 전개시켜 버린 거죠. 선물 순매수로 전환된 겁니다. 기관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인들의 장초한 포지션 그대로 답습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반등 나왔습니다. 계속 이런 흐름이 역속이에요.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월요일 같이 큰 폭의 하락은 이제 적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변동성은 크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러니까 월요일처럼 이렇게 큰 하락은 안 나오는데 요 정도의 변동성은 당분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해보자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도를 보이겠죠. 선물 순매도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제 장 초반부터 선물 순매도를 보인다면은 한 2시 반에서 2시 반 전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ETF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이 자체로 좀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뭐 예측이면서 분석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떤 선물 매매 행태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꼭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뭐 기타 뭐 이런 특징주나 이런 부분은 하루하루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참 언급하기가 껄끄럽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은 어제 장에서도 올라갔죠. 지금까지 변동성 끄고 빠진 건 힘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다시 오릅니다.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3분기 실적 좋아질 거라고 예상 나오는 종목은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올라갑니다. 아주 어려운 구간이지만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